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이끌고 계신 정유신 센터장님의 개회사 듣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 정유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그 매달하는 그 데모 대항 좀 성격이 좀 틀려가지고 창녕 이제 박람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리 왔습니다. 추운데 또 바쁘시고 그런데 아주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님, 감독원의 최성일 IT 선임 국장님, 미래부의 장성윤 국장님,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의 조 단장님, 그리고 또 금융회사 유관기관 내 기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3번째 데모데이고요. 올해는 좀 이제 해외 쪽도 많이 해갖고 해외 쪽 4번, 제가 캄보디아, 싱가포르, 런던, 실리콘밸리 아마 다 이제 이번 달이죠. 오늘 1일인가 중국에 또 가게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그냥 데모만 하고 피칭만 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응도 나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연결해 나가면 국내외로 연결하고 또 금융 회사들하고 핀텍 회사들이 같이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조만간에 많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핀텍 그 센터는 이런 데모데이 말고도 저희가 이제 API 개통에도 같이 참여를 했고 두 달 전에 또 홈페이지 그 포털을 갖다 또 개편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많은 그 인포메이션 갖다 거기서 통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또 이제 금융회사 분들 저희 도와주시는 금융회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470여 개 핀테크 업체들을 어드바이스, 멘토 뭐 이런 분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게 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돼서 끝날 게 아니고 또 금융회사 MOU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매출로 연결이 되고 펀딩도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그 13차 데모데이 때는 이제 또 전자정부 인증 추진 현황 그래서 행정자치부 발표 또 기사 와주셨지만 운영하고 있는 그 핀테크 보안 인증 기술센터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매번 저희가 하듯이 오늘은 그 7개 업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업체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분야별로 의미 있는 7개 업체 갖다 저희 골랐고요. KTB 솔루션 아침에 사실 또 오전에 다른 부처 그 장관분들이 또 가셔서 오셔가지고 다 참관하시고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 인증 시스템이죠. 또 페이콕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그 결제 가능적 결제 BSMIT 인공 로봇 바이저죠. 파봇, 지엔넷, 비즈워크 또 G컴퍼니 이렇게 7개 업체가 이어서 이제 피칭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말 국내에서 하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건강하시고 또 좀 내년에도 저희 그 금융위원회와 저희 핀텍 센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원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 금융 회사와의 이제 그런 계약, 실질적인 펀딩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입니다. 오늘 벌써 12월 첫째 날이고 올해도 벌써 거의 다 갔습니다. 올해는 특히 브렉시트도 있었고 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 또 국내적으로도 초유의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 다소 이렇게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외가 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그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도 여러분들 어떻게라도 조금 더 도와드릴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13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데모데이는 2016년 창조경제 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가 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우리 미래부 장석영 국장님,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우리 정유신 센터장님, 그리고 지원센터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의 변화, 오늘에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생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현재와 앞으로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 주제와 꼭 맞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작년 초 핀테크 육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 생태계 조성 등 핀테크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역시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 서비스 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그 간편한 송금이라든가 간편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바이오 인증,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몇몇 기업도 아마 대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가 시작될 거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발 금융산업 혁신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부는 핀테크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베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이나 본인 확인 등 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금융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서비스 융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향후 3년간 3조 원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오고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8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나름대로 원서를 읽으려고 좀 했던 기억이 지금 좀 납니다. 이 당시에는 핸드폰은 고사하고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쓰기 위해서는 저는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대학교 그 도서관이나 뭐 그런데 무슨 센터를 가야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여기 여러분들은 태어나시기도 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큰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새로운 ICT 기술이 산업의 각 분야하고 융합을 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데모데이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직 저도 이 기술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 예를 든다면 사인을 할 때 획이 그려지는 속도, 방향, 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서비스를 아마 이따 보여주실 겁니다. 또 신용카드 리더기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와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도 보여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 공급, 시공 등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면서
대금 지금까지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오늘 시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혁신을 일궈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모데이가 이러한 기업들이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정보기반 보호정책과 이경철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자부 정보기반 보호정책과 이경철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원래 도경화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자정보 인증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자정보 인증 서비스 현황, 기술과 서비스 등의 변화, 국내외 주요 사례, 시사점, 전자정보 인증 추진 방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 서비스 현황입니다. 행정전자 서명 인증서와 2차 인증 수단인 전화인증, PC 등록 인증, GOTP 인증 등이 있으며 인증 체계로는 최상위 인증기관인 행자부와 교육부, 대법원 등 5개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전자 서명으로 이용하는 업무는 민원24, 문서유통, 디지털 예산 회계 등 6,600여 개의 업무와 764개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전자정보 웹서비스 인증서 GSSL이 있으며 3,000여 개 기관에 만여 개 사이트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메인에 대한 인증과 암호화이지만 2단계는 녹색 주소창 기능을 추가하는 EVSSL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전자문서 진보락인 GTSA는 국세청, 민원24 등 25개 기관의 33개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PDF 발급 문서이며 2단계는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PDF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자 서명 인증 체계입니다. 정부 인증 체계인 GPK와 공익 인증 체계인 MPK는 상호 연동되어 있으며 GPKI는 공무원 및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용 인증서 발급과 기관, 서버 등의 기관용 인증서 발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MPKI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 인터넷 뱅킹, 주식거래, 전자상거래, 민원 신청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서비스 인증서인 GSSL은 2015년 10월 국제 웹트러스트 인증을 획득하고 사용자 PC와 웹사이트 간에 송신되는 정보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복합 인증 서비스는 인증서 외에 2차 추가 인증 수단으로 GOTP, 전화인증, PC 사전 지정 인증 등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GPK의 사용자가 복합 인증인 2차 추가 인증으로 웹서비스 인증서가 발급된 전자문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행정전자 서명 인증센터의 인증서 검증을 거쳐서 정보 디렉토리 시스템의 인사 정보를 확인한 후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과 같은 문서의 진본 확인을 요청하면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기술의 변화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홍채 인증,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등을 이용한 생체 인증과 모바일 간편 인증, 파이도,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서에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증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전자정보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공 분야별 서비스의 통합과 민간 협력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원24,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서비스가 분야별로 통합되고 있으며 정부,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한 연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등 전자정보 서비스의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C 기반에서 모바일 완경련 서비스로 전환하고 정부 3.0 앱 등 산재한 앱들을 통합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의 지문, 홍채 인증 등 새로운 인증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클라우드 IoT 기술 도입 등으로 해킹 위험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통합, 맞춤형 전자정보 서비스가 확산되고 다양한 ICT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과연 전자정보 인증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물음과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자정보 인증 서비스의 국내외 사례를 보면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 아이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사인인 파트너 기반으로 여러 개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있으며 2016년 유엔 평가에서 영국은 8위에서 1위하였고 한국은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정부가 주도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통합 인증 시스템인 UK 베리파이를 2014년 10월에 구축하고 사인인 파트너, 즉 민간의 인증 수단을 활용한 인증 방식으로 정부가 지정한 4개의 인증 기관을 통해 국세청, 환경부 등을 정부 통합 포털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같은 사인인 파트너 방식이지만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신원, 자격증명 및 접근 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레벨별 평가 기준인 LOA를 충족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서비스를 원 아이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 OK캐시백, 11번가, 티스토어 등을 원 아이디로 이용할 수 있고 전산관점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CJ의 경우 문화, 외식, 쇼핑 등의 통합 마케팅을 통한 교체 구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보듯이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 번째로 다양한 국민 선택적 인증수단 제공과 같은 국민의 전자정보 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 정보, 지식 정보를 이용한 파이도 기반 간편 인증 체계와 같은 효과적인 전자정보 수준별 인증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 환경 번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사점에 대한 전자정보 인증의 선권적인 추진 전략으로서 우선 인증체계 정비, 서비스의 통합 제공과 국민 불편 해소, 트러스트 강화,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차세대 전자정보 인증체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17년 1월에 추진 계획을 확정 및 시범 서비스를 추진으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16년 4월에 전자정보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 전략으로서 정부 서비스, 알리 디자인, 인지 예측 기반 지능 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보 신생태계 조성, 신뢰 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보 질서 주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2020 기본계획의 대표 과제로서 디지털 원패스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원패스란 사용자가 통합인증 포털에서 통합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정보 서비스를 선택해서 디지털 원패스를 발급받으면 한 번의 인증만으로 다양한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제로스탑 정보 서비스 완성이란 과제로 향후에는 모바일 온리 환경으로 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코드사인 IoT 기기 인증서 적용 예시인데요. 웹페이지에서 추가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함을 보장받는 디지털 서명인 코드사인 인증 서비스와 불법적인 IoT 기기의 접근 방지와 해킹 차단을 위한 IoT 기기 인증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CTV의 예를 들면 IoT 기기 인증을 받은 CCTV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인증 확인과 전자정보 인증 센터의 검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IoT 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CCTV는 인증 확인 절차에서 차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발표를 마치고 많은 부분을 답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차세대 전자정보 인증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방침 결정을 받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와 내용 부분을 공개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저희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준상 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업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입니다만은 핀테크가 IT와 금융 서비스의 결합으로 새로 생긴 산업군이다 보니까 저희 미래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재단은 저희 보안, 인증, 기술 쪽 중심으로 저희가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려는 각종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보안 인증 기술 지원 센터를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 인터넷진흥원이 핀테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요 세 가지 세부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고 올해 어떤 식으로 대외 협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약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핀테크 보안 인증 기술 지원 센터는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T의 경쟁력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보안성을 저희가 얹고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향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로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하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 현황은 저희 지금 인터넷진흥원이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10층에 지금 150평 규모로 저희가 핀테크 지원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좀 조감도인데요. 약식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각종 테스트 랩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랩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도나 바이오매트릭스,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5개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사업화를 기획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룸이 5개실, 그다음에 이제 회의실 하나, 그다음에 강의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2개 있고 오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라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 5월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주요 꼭지 말씀드리면은 7월달에 블록체인 해커톤 했었고 이제 며칠 전에 금융 API 해커톤을 금융위하고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올 5월 개소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이용객 수가 2,0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테스트베드 이용자 수는 기업들입니다. 200명이 약간 넘었고요. 저희가 핀테크 인력 양성을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학생들이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한 4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고요. 저희가 세미나나 네트워킹으로 총 62회를 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해가지고 5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의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그다음에 스마트 저금통 이런 식의, 그다음에 사용자 동작 인증 기술 하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희 10층에 있는 인증센터에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 지원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일단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룸에서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외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보안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진흥원이 사실은 보안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안 관련된 노하우, 그다음에 업무 스킬들을 핀테크 지원,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재무회계, PR 멘토링, 요건 저희의 메인 잡은 아닌데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요가 있으면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오픈 세미나나 네트워킹 데이 때 요걸 테마로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좀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나 IR 이런 것들은 국내 투자 연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거는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기업의 보안성 강화를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쪽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보안 인식을 좀 제고하려는 교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진단 점검표를 바탕으로 물리적이거나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 점검 사항들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핀테크 서비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설계 개발부터 보안이 이제 인코딩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개발 스타트업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고요. 이런 것들을 외부에 소스코드의 난독화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해서 보안 기능을 좀 더 저희가 배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 지원 사업 꼭지 중에 사업사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 핀테크 기업의 그 기술들을 API로 개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량의 그 개발 지원 금액들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일정량의 돈을 출연해 가지고 저희와 기업들의 매칭 펀드 중심으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이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 기능 및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패널이라 해가지고 이제 막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들은 예를 들면 한 1000명 정도의 테스트 패널들이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을 개발사한테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핀테크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꼭지입니다. 저희가 요 세 개 분야별로 저희가 인력 양성 및 네트워킹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사업은 초급이나 중급의 개발자 양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장기나 단기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자 양성, 그다음에 수도권 외로 지역도 순회하면서 개발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픈 네트워킹은 개발자하고 기업가들의 교류, 지식 교환, 사업 정보 교환 등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뭐 P2P 관련돼서 사업자의 수요가 좀 수렴이 되면은 그거를 테마로 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네트워킹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세미나는 고급 개발자들 중심으로 단기 기술 심화, 그다음에 기술 매시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10개사를 데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데모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핀테크 산업협회 같이 핀테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쪽에서 그쪽 시장 사항과 우리 진출하려고 하는 서비스 사항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켜서 저희가 그쪽 바이어들을 모집하고 저희 기업들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저희 기술 서비스를 설명하고 그쪽의 도입 수요들을 발굴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꼭지로 대외 협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핀테크는 ICT와 그다음에 금융의 결합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 확대를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으로는 금융결정, 코스콤, 금보원, 그다음 핀테크 지원센터 이런 쪽하고 협업하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부 산하에는 나이파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 기관별 전문성, 역량 이런 것들 결합해서 기업들 지원에 그 원스톱으로 기업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저희가 올해는 IBK 기업은행하고 NH농협은행하고 MOU도 체결했고요. 같이 그 뭐 블록체인 해커톤 같은 협력 사업들도 추진을 했습니다. 대외 협력 사례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핀테크 해커톤을 추진했고 7월 달에는 IBK 기업은행과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해커톤,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금융결제인 코스콘과 같이 금융 오픈 API를 개방해서 스타트업들이 부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토록 하는 해커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약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희의 존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직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사업을 하는 관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언제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기업들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